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더 커넥트머니 이사, 이조 SP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의 개장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까요? CS2025 수혜, JP모건 헬스케어 수혜. 자, 익숙한데요. JP모건 헬스케어 다음 주 거기만 가보죠. 네, 일단은 1월 1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인데 네. 사실은 보통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종들이 가장 많이 오르는 달 중에 하나가 12월이거든요. 왜냐하면 JP모건 헬스케어 이슈가 좀 있기 선반영. 때문에. 네. 하지만 12월은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너무나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감보다는 좀 못 움직였던 게 제약바이오 섹터였는데 다행히 지난주 후반부터 들어서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중소형단에 있는 제약바이오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반등이 지난 금요일까지 좀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더 수급에 대한 강화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자체가 연내에 있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또는 메인 발표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지금 바로 이번 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까지 아직 조금의 여유는 남아있기 때문에 세론을 좀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빠르게 접근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가면 좋다는 판단이고요. 삼성바이오로스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CDMO라든지 ADC 쪽에서 이슈가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경구용치료제로 이제 D&D 파마텍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는 분들은 같은 경구용치료제 쪽인 DXN, VX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경구용 비만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또 비만치료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네. 이들 기업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세론이 좀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네. 빠르게 수익을 창출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고 나는 좀 불안하다. 단기 매매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AACR, 아마케가 이제 4월 달에 있으니까요. 초록 공개되는 3월 달까지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미리 선매수를 하는 전략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라리 아마케를 갖고 오지 그러셨어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아니라. 근데 왜냐면 이게 아직은 3월이기 때문에 너무 멀다. 초록이 아직 안 나기 때문에. 네. 자, JP모건 헬스케어 역시 GLP-1 유사체 비만 테마고요. 또 하나 ADC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ADC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나 기대감이 많죠. 일단은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를 필두로 해서 엄청난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다 네. 보니까 리가켄바이오는 가장 원픽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ADC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SCM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기술주 기대감이 너무나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 둘과 네.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역시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ADC 관련주, 비만, GLP-1 유사체 관련주 하나하나는 리가켄바이오와 D&D 파마텍이 너무 좀 올랐으니까 네, 아까 DXN, VX입니다. 네, DXN, VX까지 갔고요. 자, 이번에는 CS2025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조 본부장. 네. 네. 일단 제 나름대로 크게 보셔야 될 거 3가지 정도 정리를 좋아요.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계속적으로 AI 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확장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상업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AI에서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고 상업화할 수 있는 부분이 로봇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필 또 공교롭게 삼성전자가 이제 콜옵션 행사하면서 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최대 주주로 올라가면서 이제 로봇주들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CS2025에서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지금 로봇이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이라던가 이제 스마트홈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이미 로봇은 침투를 해 있어요. 드론도 로봇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거랑 좀 결합을 해본다고 한다면 스마트홈 같은 경우도 요즘에 집에서 불 켜줘? TV 켜줘? 이런 거 말로 하면은 요즘에 다 알아서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AI 기술에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녹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상업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다크호스죠.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그래서 네. CES 2025에서 새롭게 선정된 주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보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공개할 예정인 HBM 16단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메모리 신제품까지 더불어서 우리가 3가지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S2025 읽는 법 관전 포인트 3가지 이야기 줬습니다. 첫 번째는 돈 버는 AI, 로봇이다. 이게 결국은 귀걸귀걸해서 로봇이 될 것이다라고 범 로봇 이야기해 주셨고요. 양자가 정말 이야기한 대로 갑자기 채택이 됐어요, 주제로. 네. 그러니까 시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그래도 지금 가뜩이나 미국의 양자 관련주들이 네, 급등이 날아가는데, 나왔는데 네. 이번에 또 CES에서도 이렇게 연결된다? 그러면 이게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맞춤형 반도체. 이거 ASIC 쪽이지만 이제 HBM까지 SK 하이닉스까지 이야기해 주셔서 CS2025를 읽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뷰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개장이 됐고요. 개장 지수도 나왔네요. 코스피가 0.52% 상승, 코스닥은 0.41%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 수요일 날 작년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남겨 있는데 일단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7조 원대만 지금 7조 3천억까지도 낮춘 데가 있어요. 지켜주면 저는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지금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2% 5% 날아가고 있으면서 반도체 소부장들 힘을 내고 있는데 앞서 이주호 본부장 이야기대로 CS2025에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맞춤형 반도체들 이야기 나오고 조금 더 이런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가 약간은 부진한 채 출발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시세 보도록 하겠고 2차 전지 지금 괜찮습니다. 아직은 뭐 완벽한 급등세는 아니지만은 매수 체결 강도들이 괜찮거든요. 이 테슬라의 ESS발 2차 전지의 테마 오늘까지 이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또 신재생 이쪽 엮여지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철순 이사와 함께 시황 네. 코스피 코스닥 상황 봐도록 할까요? 네, 일단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일단은 뭐 초반에 특정 섹터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조금 전에 이조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CES가 워낙 또 이번 주에 또 핫한 이슈다 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수급적으로는 아직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극적인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조금 더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오늘 CES 관련된 주제에 속하는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HBM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갑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3%대 올라주다 보니까 관련된 대형주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도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좀 오늘 이슈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지금 예를 들어 라닉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한 흐름 좀 보여주면서 역시나 CES에서 우리가 라닉스 관련된 라닉스가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메인 주제 중에 또 기대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그거죠. 또 CES죠. 다시 네. 또 부각이 되고 네.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이 스마트폰 관련된 쪽에서 AI 이 적용이 그렇게 크게 우리가 체감을 많이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CES에서는 좀 더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올 걸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역시나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칩셋 미디어 뭐 AD 테크놀로지가 오늘 좀 강합니다. 네. 5%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뭐 마음 AI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강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직은 좀 강하진 않지만 초기보다는 조금 더 맞아, 이거 한 좋아지고 20분 있는 있다 것 같습니다. 몰라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예상보다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 지금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에코프로가 오늘 거의 3% 맞아요.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뭐 코스모 신소라든지 오히려 조금 더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이런 양봉 만들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 뭐 고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더 기대감을 가지시고 좀 홀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테마성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드론 아니면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역시나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번 주 초에는 역시나 이 CES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CES 쪽이 역시 훈풍을 불어넣고 있고요. 오랜만에 금요일부터긴 하지만은 이제 반도체 라인들이 크게 가고 있고 온디바이스 AI일까요? 이주호 본부장 삼성전기 MLCC 뭐 콘덴서의 수요인가요? 오늘 삼성전기가 약간 오랜만에 또 한번 기업을 투하하고 있는데 이것도 범 CS 2025 관련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쪽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가격적으로 많이 눌림이 그러게요. 나왔었고 이제 기재개를 편다. 뭐 이렇게 좀 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삼성전기가 결국에는 MLCC 관련 모멘텀도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지금 유리기판이라던가 유리기판. 이런 네. 쪽으로도 다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브로드컴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런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에이직과 관련돼서 네. 엔비디아가 뛰어들었다라는 점. 그거죠. 그러면 네. 결국에는 지금 뭐 디자인하우스 관련 기업들도 올라가지만 실제적으로 결국에는 그 안에서 AI 반도체가 확실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MLCC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판이라던가 이런 쪽이 결국에는 제일 잘 만들어져야지 수율에 대한 부분들도 좀 그렇죠. 약간 해소가 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아, 이러한 점들이 지금 삼성전기가 주가가 오르게 되는 배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지만 삼성전기는 조금씩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가격적인 매력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만약에 지금 계속적으로 에이직과 관련돼서 미국에서 이런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거고 네. 사실 그동안 엔비디아가 거의 독주 체제였고 AMD가 2등으로 좀 따라가고 있었는데 네. 요즘에 AMD는 살짝 그냥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떠오르는 브로드컴이 나왔죠. 다크호스가 이제 브로드컴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와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지금 오늘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SK하이닉스 그렇죠. 흐름미터리 다 좋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번 주 화요일부터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지금 수, 목, 금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 그 CES 소식들이 반영이 될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내일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네. 이번 주에 수익을 많이 낼까? 네. 근데 지금 지난주부터 좀 시장에서 집중되는 거는 로봇인데 로봇은 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약간 쉬어가고 있고요. 다른 로봇주들도 급등 나왔다가 좀 쉬어가는 상황 속에서 아 이제는 반도체인가 이렇게 네. 지금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 쪽 지금 한미 반도체도 나와 있고요. PSK 홀딩스, 디스컴 참 우리 한채 많이 분석했었죠. 지금 오늘도 한 7% 정도 시세가 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이 다 잘 갑니다. 에이직 쪽에서도 뭐 시세도 나고 있고 아예 CXL까지도 오랜만에 가고 있거든요. QLT, 뭐 TLB, 네오셉 이런 종목까지도 가고 있어서 결국 CES의 뭐 힘이 여파가 여기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맞춤형 반도체들 라인이죠. 로봇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조 본부장. 오늘 로봇이 또 시세 뿜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아닌가벼 했다가 또 가고 있거든요. 네. 이 CS 결국 로봇이고 드론도 로봇이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제이시언 시스템도 또 네. 날아가고 있고 결국 CS 이거 오늘 내일까지인가요? 수요일까지 가요? 아니면은 또 이거 투자 전략도 궁금해요. 저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 이제 신고가 경신을 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24만 원대인데 예. 만약에 레인보우 3%예요. 네. 로보틱스가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은 그 밑단에 있던 로봇주들 일제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좀 공교롭게 삼성전자 쪽에서 하필 이 콜옵션 행사한 타이밍이 너무나 예. 뭔가 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좀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거의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급등이 나왔고요. 예. 지금 곧 신고가 영역에 들어갈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 상승 탄력이 나오진 않지만 결국에는 이 협동 로봇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물론 로봇 사업을 통해서 이 파운드의 부진 부분을 좀 뚫어가 보자라는 그거죠. 의지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했던 이유는 저는 무인공장 스마트 팩토리 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승부를 볼 게 우리는 지금 TSMC를 기술력으로 따라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럼 결국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기술을 토대로 무인공장 서비스를 도입을 시킨다. 네. 그럼 이걸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단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 뭐 HBM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방향 자체를 로봇 그리고 저는 무인공장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좀 방향을 틀지 않았나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상승의 의미 저는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까지도 좋아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뭐 7조 3천억이 나오든 하여간 7조 8천억이 나오든 8조가 나오든 7조 하여간 지금 제일 낮춘 게 3천억이니까 네. 그때가 또 삼성전자의 변곡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 왜냐면 네. 이미 지금 많은 분들이 딜램 안 좋네. 네. 딜램 안 좋은데 네. 반도체 그럼 주가는 움직이잖아요. 네. 지금 안 좋다 하는데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럼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미 선반영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잠정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HBM이랑 그런 딜램에 대한 부분 기대보다는 완전 반대죠, 그건. 그거보다는 네. 이제 이거는 그래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면은 다음 거를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에 드라이브를 거냐? 로봇이랑 무인공장 XR. 쪽이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로봇 아주 뿜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4%,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라인인데도 3%요. 이렌시스 6%, SBB테크 거의 4%, 5%대, 로보티즈가 7.5%,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 드론이죠. 12%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업종과 이 종목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녀공장으로 비롯되는 K-뷰티 또 주말에 떠들썩했거든요. 박철순 이사, 마녀공장 일단 분석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마녀공장이 또 K-뷰티를 살리네요. 네, 일단은 마녀공장이 지난주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었는데 뭐였냐면 일단 사모펀드 쪽에서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을 다 인수를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를 한 1,900억 원에 인수를 하는 건데 지분을. 근데 그렇다면은 이 회사의 가치는 한 3,700억 원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뉴스로가 됐었고요. 실제 지금 진짜 마녀공장의 현재 시총을 보면은 지금 변하고 있지만 지금 3천억 원대 지금 초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700억 원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조금 추가 좀 상승을 남았죠. 노려볼 네.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오늘 이제 급등 출발을 했다 보니까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주가의 변동성이 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좀 중장기로 베팅하기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 아닌가. 일단 전문 투자자 쪽에서 이미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중장기로도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뭐 마녀공장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녀공장보다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K-뷰티 쪽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 K-뷰티의 성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거의 뭐 역대급 매출을 올렸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VT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K-뷰티라고 하면 상당히 다양한 업종들을 포함을 하는데 화장품도 있었지만 미용 의료기기, 디바이스. 디바이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APR이라든지 클래시스 이런 기업들도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연말, 이 크리스마스, 이 쇼핑 시즌에 엄청난 역대급 실적을 올리면서 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역시나 K-뷰티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좋고 이제 실적 시즌이 새해에 들어가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만한 이 K-뷰티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나 실적만 봐도 볼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보셔도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가장 K-뷰티가 잘 갈 때 역대급 주가 흐름을 보였던 게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IP 밀레시스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고점 대비. 이제 바닥 만들고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시장에서 소외가 좀 됐었지만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급등세를 연출할 수 있으니까요. IP 밀레시스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천천히 한번 담아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딱 마녀공장 보니까 한 3천억에서 5천억 대는 M&A 이슈도 K-뷰티가 될 것 같아요. 뭘 화장품을 사나 하겠는데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살 정도라고 하면 K-뷰티는 이제 성장주로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만큼의 기살력도 확보해 있다. 자, 마녀공장을 비롯한 K-뷰티 업종가 살펴봤고요.